비행기를 갈아타고 프랑스 남부에 있는 휴양도시 니스로 향합니다. 니스는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유럽의 왕족과 귀족들이 추위를 피해 찾아온 도시인데요. 짙푸른 지중해 바다가 넘실거리는 여유와 낭만이 넘치는 곳입니다. 날씨도 좋고 또 휴양지로 사랑받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죠. 해안도로를 따라 구시가지로 갑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온 듯 멋스러운 광장과 골목들이 이어지는데요. 거기서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와, 해산물이 한가득이네요. 아주 푸짐해요. 레몬즙만 뿌렸는데도 참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살레어 광장에 열린 재래시장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주로 오래된 옛날 골동품들이 많았는데요. 벼룩시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림 파는 곳인가 봐요. 그림이 아니라 파나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또 인테리어 소품들도 많이 보였는데요.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해변 앞에 있는 성터로 올라갔습니다. 성이라기보다는 작은 전망대였는데요. 올라가 보니 폭포가 있었습니다. 이 폭포가 상당히 큰데요? 네, 폭이 꽤 넓어서 많은 물이 시원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폭포 앞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멋진 자세로 사진 찍고 계신데요. 이곳에 올라온 사람들한테는 쉼터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폭포 위쪽으로 올라가니 전망을 바라보며 쉬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전망대로 갔는데요. 니스를 한눈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 봤습니다.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전망대로 갔는데요. 상당히 높네요. 네, 그래서 도시를 조망하기 좋았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찬 붉은색 지붕의 건물들과 푸른 지중해가 어우러져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9월에 갔는데도 바닷가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느덧 해가 저물어 갑니다. 도시의 어둠이 내려앉았는데요. 어두운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합니다. 카페에도 사람들이 참 많네요. 네. 거리에선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마리오네트 인형극입니다. 춤을 아주 잘 추는데요. 네, 지켜보니까 인형의 움직임도 또 인형을 조정하는 모습도 재미있었습니다.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거리를 돌아다니다가 한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크지 않은 소박한 성당이었는데요. 밤인데도 문이 열려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작지만 아주 웅장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처럼 성당을 구경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마을에 있는 그냥 작은 성당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멋있네요. 네, 그렇게 여유롭게 니스의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영화제로 유명한 도시 깐누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왠지 이 도시가 친숙했는데요. 항구로 오니 아름다운 지중해 바다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해 뜨니까요. 인상파 그림의 한 장면 같은데요. 그렇죠. 참 운치 있었습니다. 아침이라 그런지 곳곳에서 요트 청소가 한창입니다. 항구를 지나 시내로 왔습니다. 거리는 이른 시간이라 한산했는데요. 과일 가게는 벌써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립니다. 오렌지와 포도, 복숭아까지 갖가지 과일들이 보기만 해도 탐스럽습니다.
아침 식사거리를 사러 빵집을 찾았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샌드위치들이 있고요. 색깔도 재료도 다양한 케이크도 있습니다. 하나같이 맛있어 보이네요. 안으로 들어가니 더 많은 빵들이 유혹합니다. 이럴 때는 그냥 지나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이번에는 치즈 가게로 왔습니다. 빵보다도 더 다양한 종류의 치즈들이 있는데요. 대체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치즈는 잘 골라야 되잖아요. 네, 주인의 도움으로 맛있는 걸 골랐습니다. 깐느에서는 특별히 더 돌아다니지는 않고 이렇게 내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는데요. 지중해 그 평화로운 바다에 흠뻑 빠졌습니다. 깐느를 뒤로 하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섬 코르시카로 향합니다. 비행기 타고 아까 얼마나 걸린다고 하셨죠? 네, 비행기를 타고 1시간 정도 걸려 코르시카의 주도 아작시오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코르시카의 깃발이 휘날리는데요. 입구에서부터 나폴레옹을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아작시오가 나폴레옹의 고향이라서 그런가 봐요. 네, 맞습니다. 나폴레옹을 빼고 아작시오를 얘기할 순 없겠죠. 공항을 떠나 해변으로 향합니다. 서민이만큼 이런 해변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와는 또 다르게 조용하고 한적한 해변이에요. 네, 해변을 따라 달리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수영장에서 운동 겸 물놀이를 하는 아주머니들도 있었습니다. 바다 앞에서도 수영장에서 하시니까 좀 신기해요. 단체 사진 찍고 계신가 봐요? 네.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 모습을 느긋하게 바라보는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아이도 참 귀엽죠? 그렇네요. 카메라를 빤히 쳐다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코르시카에서의 첫날은 편안하게 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도시 북쪽으로 향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볼거리가 있나요? 중세에 지은 탑이 있어서 가는데요. 걸어가는 동안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드디어 탑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 탑이군요. 네. 도시를 지키는 성체는 이제 탑만 남아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구경 오시는 분들이 꽤 있네요. 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게 바로 파라타 탑인데요. 외세의 침략에 대비해 16세기에 지어졌습니다. 무척 견고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거겠죠. 언덕 위에서 보니 주변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중해 바다가 참 맑고 아름다웠는데요. 꼭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아작시오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공동묘지가 있어서 둘러봤는데요. 묘들이 크게 잘 단장돼 있었습니다. 묘 같지가 않고요.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잘 꾸며져 있네요. 네, 아주 독특했습니다. 계속 남쪽을 향해 달려 아작시오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황제 나폴레옹 1세가 코르시카 수도로 정한 곳입니다. 도시에는 18세기에 지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1700년대에 지은 건물이에요. 네, 그래서 더 고풍스러웠습니다. 곳곳에 나폴레옹의 동상이 있습니다. 한 식당 앞에선 연주가 펼쳐졌습니다. 여러 악기들 중에서도 기타 연주가 눈에 유독 띄었는데요.
기타 연주가 좋아서 한참 구경했습니다. 이런 게 여행의 큰 기쁨이죠. 여행에 흥을 더해줬습니다. 어느새 저녁이 됐습니다. 도시에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식사도 할 겸 식당을 찾았습니다.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으며 그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다에 배가 들어옵니다. 배에는 검은 얼굴에 흰 머리띠를 두른 모습의 코르시카인이 그려져 있는데요. 코르시카인들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생선 트럭도 분주합니다. 갓 잡아온 것들이라 그런지 아주 싱싱했고 생선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바닷가재도 아직 살아있네요. 네, 깔끔한 생선 트럭이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으로 왔습니다. 이거 뭐예요? 고구마예요? 생긴 건 좀 그렇지만 이건 햄입니다. 햄이요? 네. 오랫동안 먹기 위한 보존 방식인데요. 독특한 냄새가 풍기더라고요. 이렇게 소금에 절인 돼지 뒷다리도 있는데 고기는 원하는 양만큼 썰어서 팝니다. 속살은 또 그대로네요. 보존 방식이 참 신기한데요. 네, 또 시장에선 치즈도 팝니다. 치즈는 코르시카인들의 식탁에 빠지지 않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로 치면 김치 같은 그런 거군요. 네, 채소와 과일도 있는데요. 모두 직접 농사를 지어서 파는 신선하고 질 좋은 제품들입니다. 섬이니까 아무래도 자급자족을 많이 하죠. 네, 빵도 파는데 크기가 굉장하죠. 와, 엄청 크네요. 한 조각만 먹어도 좀 든든하겠어요? 네, 한쪽에선 다양하게 절인 올리브도 팝니다. 와, 시장에 오니까 확실히 종류가 많아요. 네, 향신료도 있는데요. 정말 종류가 많았습니다. 카레도 있고 후추도 있고 다양하네요. 네, 저도 시장에서 먹을 거리를 조금 사서 시장 음식으로 한 끼를 해결했습니다. 시내에는 패슈 박물관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이태리 회화 컬렉션 중 루브르 박물관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나폴레옹의 외삼촌 패슈의 이름을 붙인 곳입니다. 네. 박물관 건물에는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책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마침 전쟁에 관한 전시를 하고 있었고요. 도서관에는 아작시오 시민들이 책을 보며 공부합니다. 밖으로 나오니 나폴레옹 석상이 있는 분수가 보입니다. 역시 나폴레옹의 흔적이 곳곳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리에 식료품 가게가 있어서 들어가 봤습니다. 가게 이름도 나폴레옹이네요. 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각종 꿀과 잼 등을 판매했습니다. 또 와인도 있는데요. 모두 코르시카산입니다. 이제 바닷가 쪽으로 왔습니다. 여기에도 성체가 있는데요. 견고한 성벽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주변에 움푹 파인 건 해자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성체는 지금은 군부대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당나귀가 성체에서 여유롭게 풀을 듣고 있어요. 앞에는 아작시오 항구가 있습니다. 수많은 요트들이 정박해 있는데요.
한적하면서도 이국적인 모습입니다. 또 크루즈선도 보이는데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오는 선박들입니다. 항구 한쪽 편에서 노인들이 그물을 손질하느라 분주합니다. 어촌 마을의 한가로운 풍경이에요. 지중해 쪽대바다가 아른거리는 아름다운 섬, 코르시카 여행이었습니다. 코르시카 섬 최남단에 있는 항구 도시 보니파시오로 향합니다. 항구 전체를 내려다보는 수직 절벽 위에 성이 있습니다. 12세기 말경 이곳을 정복한 제노바인들이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지은 것입니다. 성 위로 올라갔습니다. 가다 보니 기둥 모양의 돌이 서 있는데요. 선사시대 때부터 있었던 선돌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보니파시오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벽을 끼고 올라갑니다. 굉장히 높이에 올라오네요. 네. 성이 높아서 관광 열차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구시가 골목골목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성 안의 구시가를 돌아봅니다. 오래된 건물과 좁은 골목이 이어져 있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중세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사람들은 좁은 골목에 있는 노천 카페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곳에 있는 가게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림과 가방을 파는 곳도 있고요. 올리브 나무로 만든 생활용품도 팝니다. 또 잼과 와인 등을 파는 곳도 있는데요. 워낙 종류가 많아서 고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가게들이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곳 같아요. 분위기도 있고요. 네, 오일들도 있습니다. 가게 뒤편에는 연결된 공간에 와인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옛날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네요. 밤꿀이 유명하다고 해서 저도 꿀을 몇 병 샀습니다. 액세서리 가게 앞에서는 귀여운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아주 맛있게, 어머, 떨어졌어요. 어떡해요. 네, 너무 사랑스럽죠? 네. 구시가 골목을 거닐다가 한 작은 성당을 만났습니다. 자꾸 소박해 보이는 성당이네요. 네, 내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굉장히 아담하고 소박했습니다. 골목을 좀 더 지나니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보니파시오의 절경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바다로 길게 펼쳐져 있는 석회암 절벽이 참 장관입니다. 그러게 어떻게 이런 절벽이 만들어졌을까 신기하네요. 바다도 정말 맑고 깨끗했습니다. 네, 아니 훤히 들여다볼 정도인데요. 그 감흥을 그대로 안고 바로 앞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절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인데요. 전망이 워낙 좋아서 여기서는 뭐든 다 맛있겠어요. 네, 아름다운 경치만 봐도 배부르지만 여기에서 맛있는 해산물 요리까지 곁들였습니다. 눈도 입도 모두 즐거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성벽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보니파시오 항구가 길게 뻗어 있는데요. 꼭 그림 엽서 같았습니다. 이제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우르비노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호수가 상당히 크고 넓었어요. 수평선이 보일 정도니까 상당히 크네요. 꼭 바다 같아요. 네, 그렇죠.
이 호수는 바다에서 분리된 석호인데요. 네. 한적하고 아주 조용했습니다. 날씨가 맑았다면 또 다른 호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텐데요. 네, 조금 아쉬웠습니다. 저녁이 돼서 다시 보니파시오 항구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유명하다는 한 식당을 찾았는데요. 역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쪽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솔솔 풍깁니다. 고기가 잘 익어가고 있어요. 네, 숯불에 구우니 기름은 쏙 빠지고 나무 향이 은은하게 났는데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냄새가 나니까요. 아주 맛있게 익었네요. 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고기와 채소를 구운 꼬치구이도 아주 맛있었습니다. 푸짐하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날 섬 내륙에 있는 꼬르떼로 향합니다. 꼬르떼는 옛 코르시카 공화국의 수도로 내륙의 중심지입니다. 주변은 수천 미터 높이의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코르시카의 그 어떤 도시보다 정체성과 자부심이 강하기로 유명합니다. 도시엔 코르시카 공화국의 지도자 제노바의 지배에 대항한 파스칼 파울리의 동상이 있습니다. 시내에 한 성당이 있어 들어가 봤습니다. 깔끔한 외관과 달리 내부는 크지는 않지만 낡고 오래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벽이나 이런 곳에서 좀 오래된 흔적을 볼 수 있어요. 네, 또 굉장히 소박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단순하고 투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며 꼬르떼 시내를 둘러봅니다. 마을에 작은 광장이 있는데요. 광장에는 가포리 장군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코르시카 독립을 위해 제노바에 대항해 파울리와 함께 싸웠던 인물입니다. 동상은 대부분 독립을 위해 싸운 인물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꼬르떼에도 작은 관광열차가 골목을 누빕니다. 이 광장도 관광 코스인가 봐요. 네,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열차가 꼭 장난감 열차같이 생겼어요. 네, 그렇죠. 빵 가게가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간식으로 먹을 빵을 몇 개 샀는데요. 이건 나뭇잎으로 싸서 그 향이 은은하게 나더라고요. 다른 것도 먹어보니 아주 맛있었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짐작이 됩니다. 이제 산 위로 올라갑니다. 산에는 왜 올라가시는 거예요? 꼬르떼에도 절벽 위에 성체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시내 전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길을 재촉합니다. 성체는 아직도 높이 있습니다. 이제 고지가 눈앞입니다. 상당히 높이 올라가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전망대가 보입니다. 좁다란 전망대에 힘겹게 올라오니 성체가 보이는데요. 주변에 높은 산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 높은 절벽 위에 어떻게 그 옛날에 성체를 다 지었을까요? 대단하죠. 그렇죠. 볼수록 놀라웠습니다. 높이 올라오니 무엇보다 탁 트인 전망이 가슴까지 시원하게 해줍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푸근한 도시였습니다. 다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가다 보니 기도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예수의 부조와 함께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성벽이 굉장히 높네요. 철옹성 같아요. 네, 그렇죠. 드디어 성체 입구로 왔습니다.
쭉 보다 보니까 코르시카에는 도시마다 성체가 있나 봐요. 네, 외세 침략을 막기 위해 지역마다 높은 성체를 쌓았는데요. 계단을 따라 끝까지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올라가면서 보는 도시의 전경은 보너스입니다. 하지만 아직 조금 더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 보니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내려가 봤는데요. 좁은 공간 안에 돌로 된 작은 침대가 있었습니다. 포로들을 감금했던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게 창문이에요? 창문도 너무 작네요. 네, 다시 계단을 조금 더 올라갑니다. 제일 높은 곳에 전망대가 있는데요. 거기에 서니 산으로 아늑하게 둘러싸인 꼬르테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도시가 크진 않군요. 네, 그렇습니다. 성체의 모습도 다 보입니다. 성체에는 코르시카 박물관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구경을 해봤는데요. 안에는 선사시대 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코르시카인들의 삶과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물건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이건 사냥과 농사를 할 때 쓰는 기구들입니다. 목재 농기구도 있어요. 네, 이건 오래전 사용했던 토기들이죠. 이건 배틀 같은데요? 네, 배틀로 짠 옷감들도 있었습니다. 옷감을 짤 때 쓰는 실과도 도구들도 있군요. 강대국으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며 저항한 삶을 살았던 코르시카 사람들. 그들의 영혼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잠깐 졸았다고 다음은 코르시카 북서쪽에 있는 도시 깔비로 갑니다. 깔비는 제노바인들에 의해 13세기에 세워진 도시인데요. 이것도 견고한 성체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성체 옆에 콜럼버스 상이 있었습니다. 콜럼버스의 고향이 깔비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르시카가 역사적인 인물들을 배출시킨 본고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성체를 구경하러 들어갔습니다. 돌로 된 길이 이어져 있는데요. 성체는 17세기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체에 외인 부대가 주둔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도시에 있는 성체에 비해서는 좀 한적한 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성체에는 항구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해산물 스프인 부야베스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샐러드도 곁들이고요. 생선 요리는 먹기 좋게 가시를 바릅니다. 맛있는 만찬을 즐기며 깔비의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동쪽에 있는 바스티아로 떠납니다. 가는 길에 차를 잠시 세웠는데요. 알고 보니 전망을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전망대에 서서 주변을 둘러봅니다.
높은 산들이 겹겹이 이어져 있는데요. 코르시카는 섬이지만 국토의 80% 이상이 산악지대입니다. 독특한 지역이네요. 네, 그래서 GR20 트레킹 코스로도 유명하죠. 2시간 정도 가니 바스티아에 도착했습니다. 바스티아는 코르시카 섬 최대의 상업 도시이자 섬 동부에 있는 유일한 항만 도시입니다. 바스티아 축구팀도 있죠? 네, 맞습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오는 선박들 때문인지 항구에는 배가 많았습니다. 배를 타고 코르시카를 오는 것도 괜찮겠어요. 네. 시내에는 니콜라스 광장이 있는데요. 광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인적은 좀 드무네요. 사람들이 없어서 도시가 한결 조용한데요. 네, 한적하게 즐겼습니다. 네. 바스티아에도 성체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성체는 14세기에 축조된 것인데요. 바닷가 앞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바닷가 앞이나 전망 좋은 곳에는 꼭 성체가 있네요. 네,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곳, 지중해 보석 같은 섬 코르시카였습니다.